경북 제천시 대학로입니다. 주소가. 제천 어릴 때부터 제천 사셨나요? 예, 제천이 고향입니다. 그때가 참 살기가 힘들 때고 우리 같이 초등학생들이라 해도 편하질 않아요. 집에 가면은 집집마다 소를 한두 마리씩 키우기 때문에 그것도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와서 소풀을 비워야 됩니다. 노동을 제공했구나. 예.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는 모르는데 2학년, 3학년 때부터 하면 소풀. 집에 가면 소풀 한 짐 비야지 집에 들어와요. 안 그러면 소가 먹을 게 없고 저녁에 엄마 아버지한테 대여 혼납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뭐 엄청 부지런하고 힘들게 농사를 지셨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농기구가 발달돼가지고 좋은 농기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그 농사일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는 우리가 국민학생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소풀을 안 비놓으면 아버지가 일하고 그 빌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정을 뻔히 알고 또 부모님들이 또 이거 안 해놓으면 또 야단을 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더라도 학교 갔다 오면 소풀을 한 짐 비워야 돼요. 당연히 해야 당연히. 그런데 소풀을 한 짐 비는 건 좋은데 그게 왜 힘드느냐. 그 집집마다 소가 한두 마리 다 있고 어떤 집은 일꾼을 두고 또 소풀을 비는 집도 있고 뭐 자식들이 소풀을 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소풀이 없어요 가까이는. 다 지쳐가니까. 그렇죠. 서로가 그 소를 다 키우고 그러니까 멀리 한 10리 이상 가야 돼요. 10리 어떨 땐 20리까지 갈 때가 있어요. 왜? 풀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옛날에 바소굴이라 그랬어요. 소풀 담는 지게에다 담는 거. 그걸 지고 가서 꾹꾹 눌러가지고 잔뜩 비가 좀 와야지 부모님이 많이 비 왔다 고생했다 하는데 혹시 풀이 없어가지고 해가지고 한 반지문 지고 왔다 그럼 부모님한테 혼나고 소가 또 먹을 게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먹는 게 또 없어가지고 뭐 있기야 있었겠지만 한 끝에 보리밥에 조밥도 조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감자를 반 이상 섞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밥을 주면은 그 감자가 먹기 싫어가지고 그 조밥 사이를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누나가 뭐라냐? 너네 땅굴을 그래 파느냐? 땅굴 밥 먹을 땅굴 파는 겨. 감자 피해가지고 밥차도 내키더라고. 그리고 이제 숟갈을 놓으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 아이고, 야는 땅굴을 많이 팠네. 이런 소리 합니다. 감자는 남고. 지금은 이제 감자가 귀하니까 이제 감자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때로는 특식으로 해서 감자도 먹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감자가 반 농사, 반 식량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감자 농사가 없었다면 그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그 식량이 모자라요. 뭘로 채우느냐? 감자, 고구마로 배를 채워요. 그리고 학교가 집에서 우리 집은 4km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신동이라고 거가 우리 옛날에 집이 거기 있었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4km예요. 그런데 그 시거리 저쪽으로 있는 거기서도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가들은 20리길이에요. 8km.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학교를 왔다 갔다 하다니까 저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걸 가서 복습도 하고 좀 이러고 자야 되는데 풀을 한임 지어다가 낑낑하고 와서 뱅이 놓으면 그때 한 8시 반, 9시 돼요. 그러면 저녁 먹고 나면은 졸립니다. 땀 흘리고 풀 비우느라고 졸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거 조금 뒤다 보면 그만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그만 팽개치고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서 손에 뭐 이것저것 또 세수하고 뭐 이래야 또 아침에 뭐 일 좀 거들다 보면은 학교 지각도 할 때가 많고 집이 워낙 머니까. 또 그때는 뭐 숙제도 있었을 텐데. 예, 숙제도 있었지. 그래 숙제를 못 해가지고 한 날도 많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침밥을 누가 해주느냐면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니까 조금 거들고 우리 형수님이 아침밥을 해줬는데 우리 형수님도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일이 바쁘니까
뭐 이거 뭐 감자도 까놓고 옛날엔 보리도 이렇게 삶아서 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면서 아침밥을 해주니까 그 아침밥을 해준 대로 먹고 학교 가다 보면 지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교문에서 선생님이 기다리다가 이놈의 자식들 따로 지각하는 데는 모이라 그래서는 왜 앉아가서네 그래가지고 벌도 받고 그래서 그런 사정도 모르고 선생님은 그런 사정도 모르죠. 뭐 다른 짓 하고 놀다가 늦게 예. 그러는 거지. 선생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알 수가 없죠. 선생님은 도시에서 대개 사는 분들이고 그런 데에 대해서 누구 어린애들한테 사이 물어보고 옛날에도 가정방문이 있었는데 가정방문을 하면 이 집에 농사 짓는구나 이 정도만 알지 애들이 이렇게 애먹는 거는 전혀 몰라요. 선생님들도 그때 몰랐어요. 그래서는 저기 성질 나쁜 선생님들은요 지각하면 구두발로 막 걷어차기도 했어요. 지금 애들한테 그러면 지금 난리 나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뭐냐 하면은 애들이 또 집이 멀고 저도 학교를 제 나이보다 좀 늦게 들어갔어요. 집이 머니까 거기 왕래하는 길에 철길을 건너가지 않으면 저 신장로로 다니고 싶으면 그 개울을 건너야 돼요. 저 신동 앞에 그 큰 개울. 근데 이게 비가 오면은 꺼방머리만 내려가요. 요새 같으면 국민학교 그 1, 2학년 애들이 가면 그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들도 농사일이 바쁘니까 안 와봐요. 그러니까 죽사사자 내가 살려면은 거기 안 떠내려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옆으로 살살 해가서 물살이 어느 정도 생가 보고 살살살 가다 보면 이러면 물살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내가 살고 싶으면 나와야 돼요. 거기를 무턱대고 들어가던 식체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도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 어디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을 내밀 이러면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사고 날 가망성이 많다면 대로 건너옵니다. 건너서 어디로 가느냐? 대로 철날리 앞쪽으로 해서 저 우루 저 시내 쪽으로 대로 올라가서 철길을 타요. 먼 길을 돌아서 철길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철길을 건너가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철다리가 있어요. 철다리가 그 뭐냐면 다리빨로인데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참 내가 어린 마음에도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 어른들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 아니 어린애들이 이렇게 건너가는데 좀 어떻게 좀 안전하게 가게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철다리가 이래 있으면 말이죠. 거기 가다가 만약에 철다리를 건너가다 열차가 오면은 피해는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선생님들도 그걸 설명을 해주고 집에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학교 갈 때는 그걸 모르고 열차가 오는 걸 모르고 어디로 피할지 몰라가지고 그 밑으로 그 철길 난간에서 그 밑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우로 지나가는데 나 올라오려 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요 그러지 말고 그럼 큰일 난다. 옆에 해놓은 게 사람 피해라고 해놓은 거다. 골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알았거든요. 옆으로 피해지란 건 그런 철 기차 밑에서 피했단 말이야. 예. 야 그럼 머리 위로 기차가 망박방박.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철다리가 있으면 철길 이 침묵이 이래 내리다 보면 물이 가물가물해 보여요. 이렇게 침묵을 뜸뜸 나가죠. 그러면 어린애들을 위해서 해준다면은 거기다 송판을 쭉 깔아주면 애들이 빨리 뛰가지고서 빨리 건너가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위험해도 이렇게 댕기고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그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 옛날에 지나간 얘기지만 이건 진짜 국가에서도 너무 생각이 없고 이거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못하더라고. 어린 시절에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 이걸 느꼈어요. 우리 어린애들인데 이걸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철길에 이래 가다가 열차가 이래 오잖아요. 그럼 멀쩡한 길목쪽으로 피해요. 그러면 그 기관사들이 뭐를 어떨 때 계속 가서 다니는 건 아닌데 긴 빠지랭이들 이래 넣고 다녀요. 그러다가 빠지랭이들 애들 있는 데로 확 되는데 이놈의 새끼들 철길로 다닌다 그러면 욕질을 하면서 그걸 빠지랭이들 애들 데리려면 하려고 대가리를 때리려고 이러면 지나. 그러다가 그거 다치면 길에 기관사가 있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철길로 못 댕기게 하려면은
딴 데로 안전하게 댕길 길을 만들어줘야지. 그런데 이제 그 양반들도 철길은 다녀서는 안 된다. 예. 그 얘기만 믿고 자기들 주장만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은 거기 아니면 다닐 데가 없고. 야. 그래서 옛날에 참 답답한 게 많았어. 이거 그러면 애들이 그 댕길 길을 만들어주지 이래놓고 저 바지랑 때려 저래 애들을 더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저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어린 시절이라도 상당히 그 저기 뭐요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었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 그래서 부모님은 또 혼나요. 왜 혼나냐? 야, 인마 그걸만 어른들이 하는 거지. 네가 인마 그따고 생각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럼. 아, 그렇지. 나는 한계가 너한테는 한계가 있다. 예. 나는 그때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혼나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었지? 너무 앞서가는 생각. 내가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난 왜 이렇게 되지도 않는 생각을 했었을까? 사실은 이게 되지 않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는 생각을 했을까? 내가 남보다 못한 생각을 했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남한테 뭔 얘기하기가 겁나요. 왜냐? 내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주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사람이 자꾸 뭐라 하냐면 학교 가도 손 들고 뭐자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기도 싫고 어른들하고 뭐 얘기를 해도 좀 겁이 나고 어른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대화도 안 되고 어찌나 혼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린 시절이 참 그런 걸 느꼈고 나는 뭐 내 팔자가 그런지 몰라도 어려서부터 참 힘들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어요.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다행인 것이 그래도 내가 몸이 요새 뭐 종합검진 같은 거 하면요 이상은 없습니다. 다 건강 체질이라고. 건강을 관리하는 비법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건강을 관리하는 비법은 좀 기기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은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부려서 캐고 뭘 만지고 다 몸을 구부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맨날 그 가게 같은 데서 또 일하는 사람 맨날 서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서서 맨날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뒤에 허리에 무리가 가고 농사 짓는 사람들 맨날 구부려야 되고 허리가 자동적으로 구부러집니다. 그 직업병이 생기는 예, 그 직업병이라는 게 이제 그거 말하자면 그거죠. 그런데 나도 식구가 농사일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가서 큰 병원에 가서 디스크 수술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또 와이프가 수술하기도 겁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에 활기원이라는 데인데 있어요. 활기원. 사람을 이래 등뼈를 만져가서는 이렇게 좀 해가지고 고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수술 안 하고 사람이 만져가지고 한대면 전문가가 만져가지고 하면은 그 통증도 없고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식구를 데리고 제천에 제일 좋은 활기원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활기원을 했어요. 활기원에 가서 이제 봤는데 남자인데 그걸 허리도 주물르고 뭐 이래가지고 한 달이 지내고 두 달이 지내고 그러니까 조금 뭐 좋아지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난 건 없다 그래요. 그래서는 내가 지금 한 4, 5개월을 받아도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어. 요 4, 5개월 받아도 안 되는데 안 되겠다고. 난 여기 못 믿고 딴 데 가겠다고. 제천에 또 딴 데 활기원을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가니까 거기에는 한 40분 만져주는데 7만 원이요. 그거 해주는 게. 그래가지고 나는 내 와이프를 위해서는 내 아까운 게 없다. 7만 원에도 이거 곤신내면 된다. 곤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걱정 마세요. 거의 99%가 다 곤쳐가져 나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탁 놓고 맡겼어요. 그런데 한 달을 해봐도 똑같고 두 달을 해봐도 똑같고 세 달을 해봐도 똑같아. 근데 우리 동네 한 분이 우리가 이제 그런 데 다닌다니까 또 그분도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인데 왔어요. 와가지고
그 양반은 3일 만에 디스크 아팠던 게 안 아팠다고 낫다고 나갔어. 이야, 이게 진짜 효과가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바람에 한 달, 2달 때까지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람이 그래 곤치 가서 나갔으니까 우리도 그때를 바랬고 계속 했어요. 했는데 5개월을 받아도 안 되고 6개월을 받아도 안 되고 7개월을 받아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 무렵에 그 사람을 찾아갔지.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때 뭐 나은 것 같더니 대륙 똑같습니다. 조금 낯섰는데. 그때 조금 낯섰는데 그걸 안 하고요. 집에 오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됐어. 계속 예.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가 제천에도 활구원이 몇 군데 되는데 이게 조물주가 창상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몸인데 이거 뭐 웬만한 사람이 주물러 가지고 이게 되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제 내가 그거 하느라고 돈도 몇 천만 원 없어졌어요. 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돈은 아깝지 않아요. 내가 뭐 우리 와이프를 위해서 쓴 돈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활구원에서 그 사람 디스크 고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든지 우리 친구들이나 동네 마을 사람들 만나면 절대로 그 활구원에 가지 마십시오.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활구원 하는 사람들 들으면 나한테 욕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딱 잘라 말하는 건 사기입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몇 군데 그 활구원을 댕기 보고 뭐 말하게 했는데 이제는 정답을 얻었어요. 활구원은 갈 데가 아니에요. 단지 활구원에서 하는 운동이 뭔가 보고 집에서 그거 비슷한 운동을 집에서 끈히 숙내를 내내시기라도 끈히 하면은 그건 효과가 있다. 거기서 뭐 몇 개월 이래 해가지고 그거 몸 고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내 몸 안에 들었다. 내가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 내가 집에서 끈히 함으로써 그 효과가 오는 거지. 그게 거기 활구원에서 고쳐주는 건 그건 고치 들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나는 가는 데마다 합니다. 예, 그래가서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농민들은 땡 밑에 맨날 가 일하고 참 고생 많아요. 그래 맨날 구부리 가지고 뭘 해야 돼? 그 몸이 안 구부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리 피는 운동을 집에서 해야 돼요. 나도 그래서 집에서 그 활구원에 가서 활구원에 그 사람들이 하는 그걸 이래 유심히 보면서 그것도 내가 따로 연구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내 책자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나이가 한 70이 넘고 65세가 넘으면 70세가 넘었으면은 몸이라는 건 가만 내비두면 안 됩니다. 항시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제일 기본이 걷는 겁니다. 걷는 운동을 충분히 한 위에다가 이제 우리 몸을 펴줘야 되는데 펴주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 펴주는 운동 또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 허리에 필요한 운동. 그래서 나는 우리 그 마을 사람들이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 나가는 사람도 많고 이 농사 짓는 사람도 많은데 그 양반들한테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식구는 입이 허리를 저려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는 이 나이 먹도록 아직 허리 아픈 걸 못 느꼈어요. 그리고 운동을 계속 해놓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 회관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동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맨날 이렇게 농사일만 하고 바쁘신데 이거 가만 내면 디스크 지금 안 왔다고 해서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시키는 날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몇 사람은 그거 진짜 효과가 있겠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몇몇 사람도 뭐라냐면 요새 농사철에 바빠 죽겠는데 무슨 운동을 합니까? 이러고 이거 아주 좀 듣기 나쁠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녁에 집에 와서 뭐라냐면 동네 사람들이 100% 받아들이면 몰라도 그 바쁜데 그런 거 가르친다고 싫어하고 그런데 그럼 뭐하러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안 하고 그 동네 이제 마을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그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그 운동하는 사람 농촌에 보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동네별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양반들 와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한 30-40분 딱 하고 가요. 근데 나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이 조물주가 창조해가서 내 부모님이 만들어준 몸인데 그렇게 뭐 3, 40분 그렇게 뭐 껄떡껄떡 해가지고 이게 사람 몸이 안전하게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매일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건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니 당신은 뭐 어느 과 나왔는데 뭔 공부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잘하느냐 이게 비중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야 이건 방법이 없구나. 나는 입 다물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한다.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허리 피는 운동, 저 체육관에 체육 파는 물품 파는 데 가면은 이 나무 토막매를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만든 게 있어요. 참 우리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게 좋은 물건이에요. 거기 뒤로 넣고서 제키 놓고서 운동하는 거, 비비는 거, 온몸을 밀리는 거, 또 지금 고무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래 다리 운동하는 거, 이 관절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나도 그런 거 하다 보면 어떨 때 며칠 안 하고는 몇 뻐근해요. 그걸 내비두면 디스크 돼요. 근데 그거 자꾸 하면 이거 없어져. 싹 없어져.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개발된 운동기구가 많으니까 많아요. 내 몸에 맞는 걸 예. 선택해서 하자. 그걸 비싸지도 않아요. 그거 사다가 집에서 끈히 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 가서 한의원에 가가지고 비싸게 돈 주고 할 필요도 없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집에서 내가 알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은 이 몸을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내 몸을 내가 자꾸 귀찮게 만들어요. 아주 귀찮게. 왜? 귀찮게 내가 한 것만큼 고통이 안 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고통이 올 거를 내가 미리 막는 겁니다. 사랑하는 숙자씨,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나이에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돈도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 나도 그 탁구를 치러 탁구장마다 웬만해서 다 들리고 운동을 하지만 이 탁구장에 가서 본 두 내우가 와서 같이 탁구 치고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거 보면 가장 부럽습니다. 나도 당신하고 같이 그렇게 두 내우가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지금 허리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거 못하는데 내가 하여간 좌우지간 최대한 대로 협조를 해줄 테니까 이 허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대로 해줄 테니까 나를 믿고 고통스럽지만 좀 날 따라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나도 운동을 하면은 편하게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은 다리 운동 할 때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픕니다. 그걸 그런데 왜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신체가 단련됨으로써 앞으로 고통스러운 그 병이 오는 걸 막아내니까 100개라는 고통이 올 거를 1개라는 고통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믿고 날 따라 주십시오.